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채엠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재테크와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식이나 ETF, 펀드 같은 상품들에 미리 투자를 해서 내 자식이 가진 건 시간뿐이니까 10년, 20년 우량한 주식, ETF, 펀드들을 묵혀놓자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계좌 개설을 하고 자금을 증여해서 투자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계좌를 개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처 은행에 방문하셔서 은행 계좌 그리고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하시고, 또 저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번에 청약통장까지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들과 절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따상이 태어나고 은행 방문해서 이렇게 통장을 개설을 해서 일정 금액 증여를 한 뒤에 ETF로 이 자금을 굴려줄 계획이에요. 일단 이 통장 개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이 되는 어른 통장과는 달리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을 하실 때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 새긴 도장과 부모의 신분증을 갖고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해요. 이 은행에 방문하셨을 때 연계되어 있는 증권사로 한 번에 개설하시는 게 증권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좀 편한 것 같고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원24 포털에서 인증서 가지고 발급 손쉽게 받으실 수 있고, 자녀 도장은 막도장 아무거나 파셔도 돼요. 저도 그래서 은행 가는 길에 은행 앞에 있는 도장 가게에서 3,000원 주고 도장 하나 파가지고 가서 이제 계좌 개설을 하였고, 부모 신분증은 내가 엄마다라는 거 보여줘야 하니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꼭 부모 둘 같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한 분만 이제 방문을 하셔도 통장 계좌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발급까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상이 출생 신고를 하고 다다음 주에 바로 가서 계좌 개설을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청약통장은 뭐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같이 계좌 개설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기간일 때 내가 자금을 납입을 해도 그 자금 납입 기간 인정이 최대 2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따상이는 0살이기 때문에 20살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개설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은행에 방문을 해보니까 요즘 계좌 개설이 꽤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을 할 때 한도 계좌로 설정이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이 한도 계좌 딱지가 붙어 있으면 이 통장에서 돈을 빼낼 때, 즉 따상이의 은행 통장에서 증권사 통장으로 돈을 옮길 때 이체 한도에 걸려서 최대 30만 원 정도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도 계좌를 풀려면 내가 이 계좌를 이상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걸 보여야 하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청약통장, 적금통장 등에 이체하고 있는 내역들을 만들면 좋다고 은행 직원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도 계좌를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은행 계좌와 증권사 계좌를 두 개 다 개설을 했는데, 주식이나 ETF를 투자를 할 때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일단 저는 자금을 증여해줄 때 생각하고 있는 전체 금액 중에 약 10%를 은행 계좌로 넣어주고 90%는 바로 증권사 계좌로 넣어주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 계좌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바로 제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그리고 은행 계좌로 이렇게 자금을 이체해준 후에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서 증여 신고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여 신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자녀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드신 후에는 우리가 이 자금을 운용을 해야겠죠. 이때 미성년자 계좌를 통해서 ETF나 주식을 너무 자주 사고 파시는 건 비추입니다. 너무 잦은 거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차명
계좌로 의심을 받아서 나중에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 추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서 납입 거는 없으니까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저는 1, 2년에 한 번 정도 계좌를 들여다보고 리밸런싱을 해주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리밸런싱, 매수매도 주문하실 때는 방문하고 뭐 어디 전화하고 이런 것보다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가지고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증권용 발급 받으셔서 어른들 증권 매매하시듯이 계좌 들어가서 매매하실 수 있고요. 저는 계좌 개설하고 이제 보안카드 가지고 집에 와서 은행 웹사이트 접속을 해서 은행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증권사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을 해서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서 증권용 공인인증서까지 받아서 컴퓨터에 심어놨고, 아무래도 매매나 접속을 자주 하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갱신 기간을 보통 1년이잖아요. 놓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1년이 되기 한 달 전 되는 시점에 미리 공인인증서 갱신해라 라고 캘린더에 알람까지 설정을 해놓고 이 계좌 개설과 관련한 것들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 통장은 자녀 명의의 통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좀 성장을 하고 사춘기 전후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이 통장을 가지고 자녀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은 다음에 가출을 해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통장의 존재를 따상이한테는 숨기고 20살 정도가 됐을 때 멋있게 딱 보여주려고 해요. 이 통장을 딱 공개했을 때 따상이가 감동받을 수 있을 만한 운용 수익률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계좌 개설과 관련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팁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홈택스에서 증여를 하고 신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